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의 발부 여부는 아마 모레쯤 날 것 같은데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발부될지 기각이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영장 발부가 유죄나 무죄를 뭐 기각된다 해서 뭐 무죄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거의 유무죄가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에 이것 자체가 네. 법원에 앞서는 검찰의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구속시킬 것이냐, 기각해서 구속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곧 뭐 내일 모레든 글피든 열리게 될 실질 심사가 네. 미니 재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게 한 가지입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유무죄의 가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불구속이면은 무죄냐? 그건 아니죠. 네, 법적으로 물론이죠. 다퉈봤을 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일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일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구속이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냐? 그것도 끝까지 다퉈봐야 되는 물론 겁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네. 건 기본적으로 구속되면 유죄, 풀려나면 무죄의 인식이 있고 그것이 당연히요. 우리 검찰의 힘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당연히 좀, 그렇고요. 네. 당연히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 구속 이 결정 여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승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혐의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먼저 표창장 위조 관련된 혐의를 좀 볼까요? 예, 네, 영장. 자녀에 대한 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에 해당돼서는 그 사문서 위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입니다. 저기 보면 네. 어떤 건 그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건 사문서 행사고 어떤 건 공문서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은 사문서로 분류가 되고요. 네. 키스트의 인턴 활동 증명서는 공적 서류이기 때문에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법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때 잘못 작성된 건 공문서로 분류를 하고요. 법인화가 진행됐을 때는 사문서로 분류하는 것처럼 이 대학교의 성격상 사문서와 공문서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까지 총 10개 정도의 혐의를 네.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창장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네, 인턴 증명서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좀 설명을 들을까요? 네,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허위 공시했다라는 부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했다라는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죄가 가장 법정형도 크고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은 뭘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링크에 투자받았던 금액 중에 WFM으로부터 그 오촌 조카죠. 조모 씨가 10몇억 원을 빼서 10억 원을 회수를 했다. 그 네. 금액에 있어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돈을 빼서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의 인식이 있었다. 그 횡령의 10억 고의가 원이 있었다. 정 교수 손에 들어갔다는 건 확인이 된 겁니까? 워낙 이 보도나 의혹에 대한 확인 여부가 쟁점이라. 10억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상적인 변제, 투자의 회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검찰은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횡령하는 걸 알면서도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경영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횡령의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배치된 시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죠. 그죠? 먼저 오천 조카가 운영하는 그 네. 코링크피 그 사모펀드에 정 교수가 투자를 한 거고 맞습니다. 설령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네. 투자자가 이것저것 좀 개입한 거는 운영사가 중요하지 투자자가 개입한 거는 맞습니다. 중요한 혐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고 반대로 네. 처음에 오천 조카에게 5억 원인가 준 것 중에 일부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봤을 네. 때는 그 뒤에 이제 실소유주다. 13억 원을 네. 공식적으로 투자하는데 5억 원 맞습니다. 말고 사실상 차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에 관여하거나 실소유주였던 거 네.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지금 시각인 지난번에도 거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네. 칼날 위에 서 있는데 사모펀드가 여러 혐의 중에 핵심이고요. 거기서도 지금 오촌 조카가 제가 횡령해서 돈을 준 것을 숙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공모자예요. 그런데 저는
횡령을 했으나 WFM에서 사실은 이것은 숙모에게 빌린 돈을 네. 갚기 위해서 돈은 없는데 자꾸 채무채권 변제하라고 하니 네. 횡령해서 제가 돌려줬고 숙모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투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김경록 PB가 9월 10일에 KBS와 인터뷰한 전문, 네. 그리고 알릴레오와 인터뷰한 뭐 90분간의 이제 인터뷰 전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보면 네. 간단히 이해되는데 검찰은 이것을 실소유주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하나의 견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결국 공모자냐 피해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정경심 씨의 그 PB 김경록 씨 녹취를 들어보면 네. 거기에 보면은 왜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그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도망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자, 저 김경록 씨 말을 보면 정 교수가 피해자다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느낌인데. 네. 업무상 횡령에 이제 범죄를 공범을 했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느냐 이 부분도 범죄의 소명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현재로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 관련된 업체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네. 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은 정경심 교수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사실관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저 보도국의 법조팀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예빈 기자 나와 있습니까? 양 기자, 일단 영장 발부가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의 경우 영장 심사가 영장 청구 2, 3일 뒤면 잡힙니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일 모레밤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기자, 정 교수 측이 왜 몸이 많이 아프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일단 영장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구속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정 교수는 소환 조사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죠. 6차 소환 조사 전엔 병명이 적힌 입퇴원 증명서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절차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검증을 해본 결과 구속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낸 겁니다. 네, 검찰 판단은 그렇고 뭐 결론이야 법원이 낼 거고. 그렇죠. 하나만 더요. 기각되던 영장이 발부가 되던 검찰 수사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겠죠? 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반면 영장 기각 시엔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다, 먼지떨이식 수사다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죠. 영장 기각 시 이런 비판 여론과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의문 역시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의혹의 핵심 피의자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소명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의 양예빈 기자였습니다. 내일 모레쯤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조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서 논란이 됐던 명재권 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4명이 지금 영장실질 담당 판사님인데 2인 중앙지검에요? 1조로 매주 중앙지검에?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번 주에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명재건 부장판사님이랑 손경우 부장판사님이 이번 주 담당이라고 하시니 두 분 네. 중에 한 분이 이 사건을 맡을 무작위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거죠. 많은데 두 분 중에 네.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판단이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네. 당시에 명재건 부장판사의 기각 사건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에서 국정감사에 공방이 됐죠. 네. 저희가 천천히 신중하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에 미칠 영향은 우리 취재 기자에게 들어봤고 네. 발부 여부가 또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정치권과 검찰 개혁 이제 목소리에 지금 어찌 보면 국민들의 입장이 거의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전 걱정은 이런 거예요. 발부돼도 검찰에 대한 성토는 쏟아질 거고 기각돼도 성토는 쏟아질 거예요. 또 이제 발부된다면 이제 지금 거론하셨지만 이제 판사의 또 이름이 SNS에 돌게 될 겁니다. 존중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많이 이미 정치적인 정쟁 때문에 이러한 이제 법적인 신뢰는 많이 허물어져 있다, 낮아져 있다. 네. 이게 우려 사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자초한 일 같기도 하고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손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런 질문 드려도 돼요? 영장 발부 여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보다 더 예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핵심은 업무상 횡령이 공범인데 그 증거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외부에 알리지 않은 핵심 스모킹건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침착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 변호사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으면 영장 발부 쪽으로 간다. 근데 현재까지 횡령의 공범으로서의 관계자들 진술만으로는 불법적으로 이거 횡령 자금하는 걸 공모했다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측면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네. 총장이 국감에서 자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계속 찬상이 좀 남습니다. 네, 곧 드러나겠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장제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